바디 클리핑이라고 해놨어요. 괜히 영어로 하면 멋있어 보일까봐. 네. 지금 보통 필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클리퍼 날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날 중에서 갖고 계신 날들은 거의 짧은 날만 주로 가지고 계실 거고, 클리퍼 제일 처음 구입하실 때 있었던 뭐 40번 날, 10번 날 이런 것밖에 보통 없고, 많이 가지고 계시면 8.5나 5번 날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클리퍼 날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날들을 가지고 왔는데, 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클리핑을 하려면 손님이 저 몇 미리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몇 미리를 몇 번 날로 밀어야지? 이것부터가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건 25mm예요. 저희가 보통 가이컷을 할 때 손님이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보통 가이컷 폼에나 푸들, 랭클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자른 털의 길이를 재본 적 있으세요? 가이컷 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2에서 3cm 정도? 30mm가 제일 많아요. 뭐 25mm거든요. 이걸로 밀면 그냥 거의 가이컷한 느낌이에요. 저희는 이 날을 참 많이 씁니다. 연꽃날이라고 주로 하죠. 날만 한 10만원쯤 해서 일반적으로 미용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날이기는 해요. 요거는 19mm예요. 이거는 요게 19mm. 19mm고 이거는 16mm. 보통 샵에서 이 긴 날을 뭐에 쓰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샵은 참 많이 씁니다. 제거는 3번 날. 3번 날은 보통 13mm예요. 이건 회사 브랜드마다 조금 날에 대한 길이 차이는 있어요. 일반적인 날을 얘기할 때 13mm고요. 그 다음에 이건 4번 날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10mm 날이고요. 5번 날은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6mm. 6mm 날이고요. 이거는 7번하고 8.5mm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7mm까지 3mm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7mm는 4mm 미용. 4mm 미용할 때 주로 7번 날을 쓰고요. 3mm 미용은 주로 이 8.5 날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5번 날이 있고요. 그리고 8.5 날이 있어요. 강아지가 털이 밑으로 나 있다고 했을 때 저희 머리를 기준으로 하면 5번 날을 역으로 밀는데 6mm죠. 근데 8.5를 제가 정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게 요거랑 같은 날 길이가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 5번 날을 이렇게 정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게 10mm 날, 4번하고 같은 날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밀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지금 보통 여기 날에 보시면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브랜드를 섞어 놓으면 오히려 헛갈리실까봐 그냥 같은 버터컬날로 제가 그림을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날에 밀수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저 날을 다 가지고 계시기 힘들겠지만, 필드에 나가서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10mm까지는 날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핑을 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그거예요. 내가 클리핑을 하면 이상하게 깨끗하게 밀리질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많아요. 클리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밀면 깨끗하지 않게 밀린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털의 방향. 보시면은 저건 제가 구글링에서 검색한 그림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털의 방향이 잘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희가 강아지의 몸을 가만히 관찰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털에 대한 방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시나요? 네, 보통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털이 모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털 모이고, 여기도 털 모이고, 모여지는 부분이 있죠. 모여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영모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저 그림에 보면 털이 모이는 부분들이 딱 그 부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뒤에 좌골 부분이랑 엘보, 팔꿈치 부분이랑 가슴이랑 여기에는 없지만 털이 모이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보통 회오리 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털이 오는 털과 가는 털 맞물리는 공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다리 부분이랑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털. 길게 V자로 털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배꼽이 있는 부분, 털이 모여요, 배도. 모여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미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털의 방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다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내가 이거 물어보면 창피한 거 아닌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부분 내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긴 날부터 짧은 날까지 다 밀어볼 거예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샵에 미용하러 오는 아이예요. 얘는 몸무게가 36kg 나가는 말라무트인데요. 얘가 10mm 미용을 한 거예요. 짧은 느낌 별로 없고 좀 긴 느낌이 있죠. 제가 이론을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이를 밀면서 그 중간중간 털에 대한 정방향, 역방향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털에 대한 방향,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뭔지, 어려워하는 턱업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미용하면서 다음 수업 계속 이어갈게요. 얘네 털 속에 피부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강아지만 알아요. 얘가 몸 여기쯤에 뽀드락지가 있다, 쥐젖이 몇 개가 있다, 올라와 있는 게 있다, 상처랑 딱지가 딱정이가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얘는 손님 강아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매일 오면서 손님 강아지여도 내가 안 보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바로 밀면 혹시라도 안에 쥐젖이 있거나 이랬을 때 건드려가지고 피가 나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살에 붙여서 밀라고 배워요. 세워서 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다칠 위험이 높아지죠. 또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살이 이렇게 밀리게 밀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다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워요? 살을 팽팽하게 해서 밀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제가 배운 대로 똑같이 팽팽하게 밀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쥐젖이나 이런 게 터져서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를 처음에 밀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를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살짝 띄어서 민다는 생각으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살짝 피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얘는 피부에 쥐젖이나 뽀드락지, 딱지 아무것도 없구나 확인한 다음에 깨끗하게 밀어야지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주의할 건 뭐냐면 저는 미용을 할 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써요. 잠시도 왼손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보통 왼손을 언제 써요? 얘를 밀어야 돼요. 그럼 얘를 보정하는 용으로 많이 쓰죠. 왼손은 얘를 보정하는 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얘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다 왼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은 제가 클리퍼도 잡아야 되고 가위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야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나이도 이제 곧 그렇지만 이 나이까지 미용을 할 수 있는 게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몸을 많이 아껴야 미용을 오래 할 수 있고요. 왼손을 주로 언제 쓰냐면 내가 이 아이를 안고 보정하고 하는 거에 쓰지만 이 왼손으로 아이의 살을 늘리고 당기고 하면서 얘가 다치지 않게 피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얘네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척추 라인을 밀 때는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을 옆으로 돌려서 밀라고 배웠었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왼손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오른손은 띄워도 돼요. 근데 얘를 처음에 미용을 시작하고 마무리 끝날 때까지 왼손은 절대 띄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미용에서 중요해요. 저는 미용할 때 암대를 안 쓰거든요. 암대를 안 쓰는 건 원래 암대를 쓰는 게 안전한 거 아시죠? 써야 돼요. 저는 뭔가 눈앞에 있는 거스장스러운 게 되게 싫어요. 근데 암대를 쓰지 않고도 강아지가 뛰어내리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왼손 때문에 그래요. 왼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아지의 보정을 잘 해야 되고 절대 이렇게 놓고 미용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러 가야 되면 반드시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암줄을 걸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암줄을 걸어서 여기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아이는 여기서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미용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왼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왼손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매번 제가 왼손을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아이를 밀 때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던 방식과 제가 하는 방식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 장점만을 골라서 자기 거를 만드시면 되세요. 아무리 유명한 미용사가 미용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게 100%가 다 나한테 맞지도 않고 다 옳지도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방법을 한 것 중에
아, 난 이게 좋아라고 내 방법으로 택한 것 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저 사람이 하는 괜찮네, 똑같이 따라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했네,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하던 방식과 학원에서 배운 것과 제가 하는 것과 더 잘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나만의 걸 찾아가시면 돼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 젠틀독은 주로 가이코나 스타일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 클리핑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긴날 미용. 저 전체 클리핑을 할 기회가 저도 별로 없어요. 거의 안 해요. 하지만 클리핑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먼저 나와서 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다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밀어볼게요. 밀어보는데 이건 3번 날이에요. 13mm. 제가 기타를 탔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아이를 한번 밀어볼게요. 안 밀려요. 잘. 그쵸?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긴 날이면 긴 날일수록 얘네 털이, 얘네 지금 직모가 아니에요. 직모 좀 잘 들어가요. 얘네 꼬불꼬불한 털이잖아요. 웨이브진 털은 긴 날이면 긴 날일수록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억지로 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얘를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13mm를 밀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날로 미리 정으로 미는 거예요. 정으로. 정으로 얘를 다 민 다음에 얘로 더 긴 날로 역으로 미는 건데 저는 그냥 바꾸기 귀찮아서 주로 제가 밀려고 하는 날로 그냥 밀어요. 정으로. 정으로 밀면서 저는 얘를 피부에 바짝 대지 않아요. 살짝 띄고 밀어요. 왜냐면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어지나 상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역으로 밀어요. 얘를 먼저 밀 때는 등은 털이 어떻게 나 있어요? 이쪽으로 나 있죠. 다리는 약간 밑으로 나 있고 여기도 약간 밑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털을 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로 밀 때 먼저 털의 방향으로 여기를 밀어요. 다리는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슬리퍼가 여기는 이렇게 갔지만 여기는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죠. 털의 방향대로 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건 긴 날이기 때문에 밀고 나도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밀어볼게요. 정말 안 밀리네요. 털이 중간중간 뭉쳐있어요. 이렇게 뭉쳐있는 얘기야. 왜 그럴 거죠? 클리퍼를 먼저 정으로 먼저 밀게요. 제가 얘를 밀면서 왼손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밀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잡고 밀면 밀려오는 중간에 살이 이렇게 겹치는 게 생겨요. 그럼 이게 다칠 수 있겠죠. 강아지 털은 우리보다, 피부는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그냥 많이 이게 접히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탄력이 너무 좋아서 많이 접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당겨야 되는데 제가 얘를 밀면서 미는 족족 어떻게 해요? 계속 엄지로 제가 얘를 밀면서 밀어요. 제가 클리퍼가 지나가는 자리를 팽팽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척추 밀 때는 어떻게 밀었어요? 돌려서 한 번 혹시 보셨어요? 돌려서 밀었어요. 돌려서. 그래서 강아지를 깨끗하게 밀고 잘 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상처가 나지 말아야 되죠. 상처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가장 기본이죠.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 깨끗하게 밀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밀어야 하는 건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털 방향대로 미는 거.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제가 미는 거를 그냥 밀고 있네가 아니라 미는데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네? 그걸 보셔야 돼요. 다리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이렇게 잡는 거 되게 싫어하죠. 끝만 잡는 거. 이건 아시죠? 그러면 강아지의 다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여기를 잡고 나는 편해요.
나는 편해. 근데 강아지는 불편해요. 근데 미용을 받는 거는 우리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고요. 얘가 갑이에요.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강아지가 스트레스 안 받게 어떻게 하지? 이 말 많이 하는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미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한 우선이 얘가 되면 돼요. 내가 밀어야 돼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숙여서 보고 모든 걸 얘한테. 얘가 무서워서 떨고 바닥에 엎드려요. 그럼 저도 같이 엎드리면 돼요. 그 작은 행동들이 얘네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드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리를 잡는 것도 내가 편하다고 이렇게만 잡고 대퇴부를 바깥으로 많이 빼는 행동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다리를 최대한 내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밀어야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잡는 것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대퇴부를 감싸서 이렇게 해서 이 비절 부분까지 다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가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미는 속도가 느려요. 빨리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하면 얘는 다리 3개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만큼을 전부 감쌌어요. 그럼 얘는 불편하지 않아요. 얘는 불편하지 않고 되게 내 다리를 다 딛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는 거가 이렇게도 앞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라 앞발도 감싸듯이 잡아서 밀어야 애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짧은 다리에도 안 되세요. 많이 엉켜져요. 네, 이런 정도 엉킨 거는 클리퍼만 해도 잘 엉키는 정도에, 풀리는 정도의 털이긴 한데요. 어쨌든 잘 안 들리네요. 저는 애기 뒷발을 잡고 앞발을 잡는 거에서 보면 최대한 제 손에 아이의 팔과 다리를 다 제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어서 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좀 편하게 느끼거든요. 원장님 왼손 잘 보세요. 왼손 어떻게 잡으시는지. 이렇게 해서 이쪽 밀었고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리 안쪽이랑 턱업이에요. 여기 제일 무섭죠. 턱업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통 애기들 밀 때 저희가 위생을 먼저 하는 분들고 나중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미용 시간을 줄어들지 않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미용 시간은 내가 마음을 불급하게 서두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미용 시간을 줄이는 거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얘를 미용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미용 시간 줄이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보면은 저는 클리퍼를 2개를 놓고 쓰면서 웬만하면 클리퍼를 하나만 가지고 쓰고 거의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밀어요. 혹시 뜨거워졌어요. 그럼 그 사이에 위생을 해요. 위생을 하면 다도 식어요. 또 그때 또 밀면 거의 웬만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한 마리 미용할 때 15, 20분밖에 안 걸리는 이유가 그냥 그 순서를 다 정해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뜨거워지진 않았지만 뜨겁다고 예상을 하고 위생을 할게요. 아이를 들었을 때 보통 여자인데 여자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배 많이 안 밀죠. 2번째 젖꼭지까지 보통 민다고 보통 저희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얘를 만약에 저희가 밀 때 그 생식기 부분은 저희가 들고 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는 배 입부분만 밀고 생식기 부분은 내려서 다리 등다리부터 많이 밀어주죠. 똑같이 다리 들고 이렇게 밀게요.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까 얘가 여기 있었죠. 다리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서 여기 다리를 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돌렸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도 뭔지 아세요? 아이를 테이블에 가만히 두고 내가 똥볼렇게 움직이면서 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샵에서는 제 테이블은 미용실의 정중앙에 있어요.
좀 계속 삐끗삐끗 돌면서 앉지 않고 서서 미용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말했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이 얘에 맞추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미용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받아요. 어떻게 안 받아요? 이 싫어하는 미용을. 근데 최대한 적게 받게 하려면 내가 많이 움직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찍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한번 돌렸지만 집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실 때는 아이를 돌리지 말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서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러니까 미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통 예, 괜찮아요. 많이 안 돌릴 거니까. 보통 저희가 보통 미생을 할 때 발을 할 때요. 이쪽이 잘 보일까요? 발을 할 때 발을 보통 이렇게 잡고 발바닥을 밀잖아요. 저는 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발패드를 밀겠죠. 이렇게 패드를 밀었어요. 밀고 잡은 상태에서 바로 발톱을 잘라요. 그러니까 한 번 잡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해요. 만약에 얘가 미는 아이가 아니라 가이콧을 하거나 길게 미는 아이여서 풋라인을 정리할 일이 있잖아요. 잡은 상태로 풋라인까지 다 잘라요. 어차피 얘 발등을 올렸던 아이라 털이 없기 때문에 자를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풋라인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아이라면 잡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해요. 잡고 발패드 밀고 발톱 잘랐고요. 그리고 발톱도 바로 갈아줘요. 아이가 엎드렸어요. 그럼 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엎드리면 돼요. 모든 거의 기준을 아이한테 맞추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발을 밀고 발톱을 자르고 얘까지 미는 시간이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풋라인을 잘라야 하는 아이면 이 상태에서 풋라인까지 잘라요. 그러면 얘는 발 4개를 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미용 시간이 여기서 벌써 최소 5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미용 시간을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게 한다고 빨리 한다고 서두르면 괜히 미용만 실수하게 되고 아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은 이렇게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잡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해요. 한꺼번에. 아까 저쪽을 밀었으니 이번에 이쪽을 밀게요. 턱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턱업을 할 때 턱업은 이 상태에서 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얌전하고 얌전하지 않고에 따라 조금 방법은 달라요. 얘는 지금 얌전하기 때문에 얌전한 아이 기준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 턱업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만큼을 전체를 여기를 당겨서 이 전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턱업이 굉장히 얇게 접혀져 있잖아요. 거의 평면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슬리퍼가 안 들어가지고. 얘는 따로 밀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요. 슬리퍼가. 이렇게 턱업을 당겨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턱업털이 깨끗하게 밀렸어요. 다리털을 깨끗하게 미는 방법은 자 여기는 그냥 밀면 돼요. 아빠처럼. 여기는 그냥 아빠처럼 넣고요. 날씨는 그래 조금 뒷모라서 얘들은 잘 밀리겠죠. 얘는 정말 안 밀리네요. 안쪽 털을 밀 때는 여기서 다리를 제가 대퇴부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퇴부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살을 살짝 앞으로 밖으로 당기세요. 그럼 여기 털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역으로 밀 때도 깨끗하고요. 정으로 밀 때도 이렇게 해서 안쪽 털을 다 밀면 여기 안에까지, 이 안쪽 면까지 거의 다 밀리게 돼요. 살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살을 당겨서. 그러면 이렇게 당긴 요 살은 다리의 거의 중앙 부분까지 다 바깥으로 당겨져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살이 땡땡하고
그리고 너무 살이 뭐 좀 많고 이래서 안 당겨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다리를 든 상태에서 여기를 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다리를 반대편으로 할게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여기 털이 보이죠? 여기 털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근데 저는 보통 이건 주로 언제 하냐면 살이 안 당겨지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기 살을 이렇게 당겨서 다 밀더라도 다리의 정중앙 부분은 조금 지저분한 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들어서 거기만 여기 해줘요. 그럼 웬만하면 깨끗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밀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짧게 밀 때. 길게 밀 때는 굳이 그런 거 안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제가 드릴게요. 혹시라도 클리퍼를 할 때 귀까지 같이 미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는 항상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모아서 같이 잡고 항상 이렇게 밀어주세요. 제가 앞발을 밀 건데 앞발을 밀 때 제가 앞발도 손에 다 감싸고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손으로 아이 팔을 최대한 다 감싸세요. 절대 끝에만 잡지 마시고. 얘는 얌전하다 가만히 있는 건데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빼려고 막 힘쓰죠. 얘는 정말 숨만 쉬는 인형 같아요. 너무 얌전하네요. 가끔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오면 하루에 100마리 줘야겠다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얌전하네요 아이가. 네네. 전체 클리핑 하실 때 순서가 있으시죠? 있어요. 저는 전체 클리핑을 할 때 만약에 머리를 미는 아이라면 얘는 머리 미나요? 네. 머리를 미는 아이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예요. 머리부터 미는 아이라면 대신에 저희가 귀털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귀 라인 조심하시면서 머리부터 그러면 싫어하잖아. 꼬리까지 다 해요. 근데 만약에 머리를 애가 싫어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꼬리까지 다 밀고 머리는 나중에 해요. 머리는 나중에 하고 보통 여기까지 다 밀어요. 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가 지금 엉켜서 배가 안 밀리거든요. 나중에 밀 건데 배를 돌려서 밀려지는 부분까지 다 밀어요. 다리까지 그 다음에 다리 뒷다리 밀고 앞다리 밀고 그다음에 머리 정리만 하고 끝. 미는 거는 전 순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순서를 그 위생부터 해서 발등부터 발을 다 밀고 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그냥 몸부터 빨리 밀어버리고 애기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발을 하는 편이에요. 아까 김정 원장님 말씀하신 밀고 갖다 뜨거워지면 위생 이용하고 괜찮은 거 같죠? 우리 하고도 둘이 할까? 까먹어요. 다들 까먹다가 한다. 앞다리 같은 경우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라 얘가 제일 또 무섭잖아요. 겨드랑이 부분 할 때는 먼저 한쪽 팔을 든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들어서 민다고 해도요. 항상 이 부분은 덜 밀려 있어요. 그쵸? 근데 애가 또 팔을 요러고 있으면 더 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팔을 잡을 때도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 엘보부터 다. 내가 아이를 엘보까지 잡는 생각으로 잡고요. 여기 부분은 든 상태에서 미셔야 깔끔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밀어주시고요. 아니네요. 이렇게 다 밀어주시고 반대편 쪽에 여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반대편 쪽에 팔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밀어주세요.
안에서 밀어주고, 아니면 내가 무슨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잡고 있으면 겨드랑이 안쪽. 그러니까 겨드랑이 안쪽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같이 밀어줘요. 겨드랑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었어요. 밀면 겨드랑이 털이 여기 곁털이 있어요. 팔을 여기를 잡고요. 엄지손가락 이만큼 돌려요. 좀 앞으로 좀 앞으로 앞으로. 여기 털이 앞으로는 던져주세요. 강아지 앞으로. 강아지. 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을 여기를 제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곁털이 나오게 하려면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럼 여기 털이 거의 여기까지 다 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미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 한번. 팔을 여기를 이렇게 다 잡잖아요. 저희가 엘보까지.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그러니까 살짝 이걸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그럼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털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만 모여서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못 봤으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고 또 묻고 와. 알았죠? 아까 뭐였죠? 이렇게 겨드랑이 털을 보시면 되는데, 겨드랑이 털은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턱업처럼 살이 겹쳐 있잖아요. 더구나 얇게 두 겹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 다칠 것 같죠? 실제로 미용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밀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지저분해. 항상 그런 게, 그렇죠. 겨드랑이는 밀었어. 여기 지저분한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턱업할 때 어떻게 했죠? 얘를 그대로 당겨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클리퍼를 밀었어요. 똑같아요.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접혀 있잖아요. 손으로 이 4개 손가락으로 약간 밀어요. 엄지손가락을 당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이만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겨드랑이 안에 털이 거의 다 나와요. 겨드랑이 안쪽에서 한번 밀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줘요. 그럼 웬만하면 겨드랑이 있는 털은 싹 밀려요. 안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밀 때 또 지저분한 게 뭐예요? 엘보. 팔꿈치 털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지저분해요. 팔꿈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 번 밀시면 안 돼요. 팔꿈치 털이 어떻게 돼 있죠? 회오리 동그랗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리퍼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팔꿈치는 보통 우리가 3mm는 이렇게 해서 꽤 깔끔한데 3mm가 넘어가는 6mm부터는 아무리 밀어도 여긴 지저분해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다듬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가위로 다듬을 게 없어요. 거의. 저희가 항상 깃날을 미용할 때 가위로 다듬는 부분이 여기랑 팔 겹치는 부분, 다리 겹치는 부분, 항상 거기는 가위가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밀잖아요. 가위 안 들어가도 깔끔합니다. 길게 밀어도. 여기 팔꿈치는 저희가 그냥 밀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팔꿈치 털이 여기에요. 여기서 밀지 마시고 얘를 돌리세요. 그럼 팔 앞에까지 얘가 평평하게 여기에 왔어요. 여기 말려 있거든요, 이 털이.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리면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털은 깔끔해요. 가위를 안 다듬어도. 네, 팔꿈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털은 너무 안 밀려가지고요. 얘는 제가 이거 빗날로 미용한 다음에 짧은 날 또 할 거잖아요. 그때 밀게요. 배는 도저히 안 밀리네요. 너무 엉켜가지고 이게 다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깃날 미용은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다 민 다음에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며 하고, 다리는 겹쳐 있죠. 다리에 털이 겹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리퍼로 이쪽으로 한 라인을 쭉 밀어요. 또 이쪽으로 한 라인을 쭉 밀어요. 그러면 자를 거 거의 없겠죠. 그냥 클리퍼만 사용을 잘하면, 저는 귀도 그냥 다 클리퍼로 동그랗게 따거든요. 거의 그냥 그런 귀도 가위를 댈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클리핑을 하는 아이는 가위를 전혀 안 써요. 그래도 깔끔해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걸 잘해서가 아니라, 강아지 몸의 나이는 털의 방향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리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강아지 털의 방향이고,
제가 미용을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강아지의 몸에 명모를 찾아와라. 몇 개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항상. 그러면 그거를 제가 털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화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아이를 만져보고 찾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강아지를 잘 만져보세요. 정말 털의 방향이 어딘지 내 손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냥 이 그림으로 아 털이 여기 휘어져 있구나, 만나는구나, 용모구나, 뭐 회오리네,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강아지를 만지면서 털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절대 안 까먹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 미용을 할 때는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먼저 손님 미용 왔는데 잠깐만 털의 방향이 어디였더라? 여기를 돌리면서 하라고 그랬지? 거기가 어디였지? 찾아보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이거는 습관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습관처럼 나오려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정으로 밀었어요. 왜냐면 턱 몸에 있는 주저시나 상처나 이런 게 있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거 지금 3번 라인인데요. 얘로 다시 한번 역으로 밀어볼게요. 그럼 아까 원래 선생님 원래 각해가지고 정으로 다 민 다음에 다시 역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얘가 너무 안 밀려서. 아. 털이 너무 안 밀려서요. 그렇게 했어요. 원래 어떻게 하냐면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제가 원래 밀려는 날을 역으로 아주 한 1, 2mm 뜬다는 느낌으로 피부에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정말 1mm만 뜬다는 생각으로 다 밀어요, 역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밀어요. 그리고 몸에 뽀드락지 이런 거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요. 그렇게 해도 전체 클리핑 15분이면 다 끝나요. 왜냐면 털의 방향대로 하면. 네. 그거는 제가 막 신의 손이라서가 아니라 털의 방향대로만 잘 밀고 몇 번만 연습하면 누구나가 그렇게 돼요. 누구나. 목욕 드라이하고 한 번 더 밀지 않나요? 목욕 드라이하고 한 번 더 밀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별로 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미용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강아지 몸에 클리퍼가 최대한 횟수가 적게 가자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요. 역으로 다시 한번 좀 밀게요. 배만 빼고 밀게요. 배는 도저히 안 밀리네요. 이게 말티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게 다리 털어놓는 게 너무 어렵던데 깨끗하게라는 게. 말지요? 털이 밀려가지고 밀려서요? 물려서요. 그러니까는 그걸 띄워서 이렇게 손으로 띄워서 이렇게 밀나요? 아니면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물리는 곳은 물리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파고 들어가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 우드 패인 것 같은 경우. 무슨 말이지? 다리 같은 경우. 그거는 패이는 게 아니라 말티 같은 마른 애들이 마른 많잖아요. 애들 있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뼈 마디가 옆으로 패여 보이고 그런 거 이게 빼서 깎는 거예요? 빼서 깎긴 하는데요. 굳이 그냥 뼈 구조가 그런 거라서 굳이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그런 되는데요.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 안에까지 다 털 빼가지고 밀어요. 빼서요? 아예? 빼는데 뺀다기보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리를 보면 여기 이렇게 네, 얇게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뼈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엘보 끝 여기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여기를 밀 때 저희 손가락 넣어서 일정하게 민다 배우잖아요. 저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를 돌려요.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 굉장히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살을 완전히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밀어요. 그러면 짧은 날로 하든 긴 날로 하든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뭐 손가락 넣고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냥 여기 엘보 이 뒷부 저기 비절 뒷부분 여기도 저는 아까 엘보 한 것처럼 여기 똑같이 얘도 살을 살짝 옆으로 해서 돌리면서 밀어요. 다 돌리면서 밀어줘요. 그러면 거의 그냥 다 클리핑 하고 난 다음에도 튀어나온 털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뼈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저분하죠, 항상. 왜냐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살을 옆으로 늘려서 여기에 있는 살을 평평한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뼈에 있는 살을. 그렇게 해서 밀어주면 여기 털은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얘네 피부의 탄력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긴날 미용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긴날 미용을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긴날 미용을 하실 때
보시면은 제가 지금 13mm로 밀었잖아요. 그러면 얘 머리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가 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가위로 잘 동그랗게 다듬어도 되고요. 저희 지금 클리퍼잖아요. 오늘은 가위를 전혀 안 쓸 거예요. 여기 눈 앞을 할 때는요. 이거 지금 8.5예요. 3mm. 이걸로 클리퍼를 이렇게 확 미는 게 아니에요. 클리퍼를 그냥 바로 이거예요. 그냥 바로 꺾는 거예요. 바로 꺾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머리 부분을 할 때는 여기서 바로 올리세요. 바로. 바로 올려서 각 생기잖아요. 각 생긴 부분 한 번만 더 하는데 그냥 밀지 마시고요. 그냥 밀지 마시고요. 얘 머리를 이 상태보다 두상을 잡고요.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눈이 좀 찢어지더라도 당기세요. 이게 각 생긴 거를 얘로 한 번만 더 각만. 그러면 머리를 길게 밀었을 때 이 부분 지저분한 거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길게 밀 때는 얼굴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길게 밀 때는 저희가 얼굴을 밀어주는데 랭클립 할 때하고 달라요. 저 랭클립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스 애플에서 손가락 2마디 어쩌고 V자 밀고 막 그렇게 안 해요. 그 랭클립 할 때고요. 그냥 이렇게 밀 때는요. 중간 클리프에 제 긴 날로 해서 옆에 미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옆에를 안 밀어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랭클립은 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기를 다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입술을 깨끗하게 미는 방법은 얘가 조금 잠시 못생겨지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당기세요. 입술을 가장 깨끗하게 미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애들 혀 잘 못 내밀어요. 이렇게 하면. 네. 여기를 입술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털이 완전히 다 위로 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밀면 입술이 최대한 깨끗하게 돼요. 완전 하늘하기도 없죠. 그냥 놓고 하시면 얘는 여기 머질도 뼈가 있고 딴 데보다 탄력이 적지만 다칠 수 있어요. 그럼 깨끗하게 안 밀려요. 왜냐면 여기는 그 뼈에 살이 얇게 있기 때문에 뼈 마디마디 지나갈 때마다 다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밀어야 최대한 깔끔해요. 그래서 얼굴 할 때는 얘가 잠시 못생겨져도 그냥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를 랭클립처럼 밀지 않으면 어느 라인까지 밀까요가 궁금하시죠? 뭐냐면 여기를 저희가 여기는 귀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미지널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다 밀어요. 여기까지 밀긴 미는데요. 여기는 V로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아담 셰프까지 V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턱 아래까지만 내려와요. 다 밀기도 해요. 다 밀기도 하는데 보통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거기만 훅 비어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으실 거예요. 보통 3회 가면 3mm 주로 한다는데 내가 긴 날을 왜 배우지?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젠틀동은 3mm 미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길게 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베네 미용 거의 다 10mm 이상, 15mm 다 미시고요. 손님분들 대부분 길게 미시는데 그건 젠틀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샵에 유난히 길날 미용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샵의 분위기에 따라서 길게 미시는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계신 분들이 학원 졸업하고 취직을 해요. 그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긴날 미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 혀? 네, 이거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못 나오게 하는 건 없는데 보통 우리 알잖아요. 여기 잡고 있으면 혀 내리는 거를 손 얼려 떼야 한다. 뭐 배운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물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혀를 내리거리지 않게 하려면 살짝 고개를 머리를 이렇게 올려요. 90도로. 그러면 혀 못 내밀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기어이 내미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밀 때 막 하루 종일 미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몇 초 밀잖아요. 몇 초만 고개 들고 여기 머지를 잡는데 여기 그 뼈가 있잖아요. 뼈 밑에 여기 옥국 들어갈 때는 만지지 마시고 뼈만
뼈만 잡고 머리를 잡아서 살짝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혀 거의 100% 못 내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당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그리고 잘 못 내밀어요. 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입술을. 당겨서 미는 게 가장 깨끗해요. 그럼 거의 한 번만 밀어도 엄청 깨끗하죠.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입술은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주름이 예민해서 무는 애들은 무는 애들이요? 잘. 우리 사분 무는 애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제가 무는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는 아이들은 모든 미용사분들이 다 무섭고 싫어요. 저도 싫어요. 왜냐면 전 너무너무 소중한데 물리면 안 되잖아요. 물리면 일도 못하는데. 그래서 무는 애들이 오게 되면 살 달래면서 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면 무는 아이들이 와요. 다 거부를 당했대. 다른 샵에서 와요. 저희 샵에서 미용 끝나고 그리고 그 목욕 다 하고 마무리할 때가 되면 저랑 너무 잘 놀고 뽀뽀하고 이렇게 친하게 있는 아이로 바뀌어서 가요. 왜 그럴까요? 미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통 무는 아이들 중에 거의 98%는 무서워서 무는 애들이에요. 싸나워서 무는 애는 거의 1, 2%밖에 안 돼요. 그럼 아이를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파악이 돼요. 아, 얘는 무서워서 무는 애구나. 얘는 싸나워서 무는 애구나. 싸나워서 무는 애는 저는 보내요. 그래서 저도 못해요. 근데 겁이 많아 무는 애들은 안 무서워요. 왜냐면 얘 달래주고 해주면 얘 금방 저하고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결론은 뭐냐면 강아지가 무는 아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는 아이를 내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손님분들 대감동하고 단골 손님 되세요. 요금 조금 비싸게 봐도 뭐라고 안 하시네요. 덴틀독은 그 빵 요금이 비싸요. 저희는 저희 샵이 딴 데보다. 인천보다도 제일 비싸, 정말 제일 비쌀걸요? 제일 비싸지만 빵 요금이 진짜 비싸요. 근데도 오세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싼 데 가지 빡할 건데. 근데 꼭 오세요. 그래서 감사하죠. 입술하고 여기 부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날을 제일 짧은 거, 제일 짧게 바꾸시던가 미니 클리퍼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짧게 바꾸시고요. 제일 긴 날이 1.8mm죠. 그리고 제일 짧은 날이 0.9mm, 0.8mm, 0.9mm 쯤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코 주변하고요. 아랫입술의 아랫부분. 근데 여기 입술 송곳니 꽂혀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만 한 번 더 밀어주세요. 송곳니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눈물 자국 있는 데 있죠? 딱 여기 양쪽 두 군데만. 여기를 확 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뜯듯이 이렇게 바로 돌려야 돼요. 바로 앞에만 밀기 때문에 클리퍼가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만. 그래서 얼굴은 중간 클리퍼로 다 밀되 눈 여기, 코 주변, 아랫입술 라인 여기만 한 번 더 미니 클리퍼를 깔끔하게 밀어주시면 얼굴은 깔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굴은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머리 숱이 가위 안 돼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드라이를 다 했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그때만 살짝 그냥 튀어나오고만 정리해주면 거의 가위될 건 없으실 거예요. 얼굴은. 그리고 이제 길게 밀었기 때문에 민목과 안 민 부분에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은 가위로 조금 다듬어주면 되겠죠? 가위로 다듬어 주시던가 아니면 중간 클리퍼에 제일 긴 날로 해서 여기, 근데 이거는 목욕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꼬불꼬불한 털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털이 펴진 상태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제가 클리퍼 이렇게 뜨듯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목 라인 주변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의 가위될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가위 안 되고도 깔끔하게 라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긴 날 미용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발등이 올려져 있던 나이라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원래 긴 날 미용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푼다에 동그랗게 다듬잖아요. 그것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털이 없기 때문에 다듬을 게 없네요. 다 하신 다음에 3mm만 발가락이 나오고요. 3mm 이상, 6mm부터는 5mm 이상부터는 발가락이 안 나오고 동그랗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짧은 날 이제 할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할 거니까
보시면서 궁금하면 바로바로 그냥 물어보세요. 저는 중간중간 물어봐도 헛갈리지 않습니다. 아직 덜 늙었어요. 못하겠구나. 6mm 한번 밀어볼게요. 그 6mm를 밀 때는 똑같은데 제가 6mm는 반쪽만 밀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왼손을 대고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어요. 턱업을 바로 미시면, 아까 제가 턱업만 따로 보여드렸는데 밀면서 바로 미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손가락 4개로 이렇게 미시고요. 엄지손가락 한 번 더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시고 턱업까지 바로 그냥 미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해서 안 되는데. 보통 그 3mm 할 때만 중간 클리퍼로 발가락 사이를 해주는데 6mm까지는 발가락을 사지 않기 때문에 날로 그냥 잘 이쪽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 긴 날일 땐 티가 덜 났는데 좀 짧은 날이죠. 여기를 이 4개 손가락으로 밀고 엄지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살 이만까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까지 거의 깔끔하게 돼요. 안에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밀렸거든요. 다리 중앙까지. 덜 밀린 건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올려서 이렇게 미세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으실 거예요. 다리를 든 상태에서는 얘를 이렇게 역으로 밀기 힘든데요?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리를 들고 역으로 못 미니까 제가 저거 5번 날이거든요. 5번 날인데 8.5, 3번, 이 3mm 날이에요. 얘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한 장에 낮은 날이. 안에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3mm로 밀어요. 그럼 뭘로 밀면 될까요? 중간 클리퍼. 중간 클리퍼로 역으로 미시면, 정으로 미시면 돼요. 얘로 든 상태에서 역으로 밀기 되게 힘들어요. 역으로 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를 끝에 놓고 이렇게 밀어야 되겠지만 굳이 구겨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한 단계 적은 날로 그냥 정으로 미시는 게 제일 나아요. 얘가 지금 배가 너무 엉켜서 안 밀리잖아요. 얘가 지금 6mm를 밀어야 되니까 이걸로 정으로 밀면 되는데 여자애는 적극장 조심해야 되니까 살짝 띄어서 이렇게 미시고요. 그리고 젖꼭지가 나왔으면 거기 피해서 한 번 더 깔끔하게 밀어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살이 별로 없어서 턱업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살이 많아서 턱업까지 이게 넓적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미시면 돼요. 턱업까지. 근데 그건 조금 무서우실 거예요. 이거는 클리퍼 많이 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배가 밀렸습니다. 얼굴은 지금 아까 했던 그 빛나라고 조금 얼굴 밀린 느낌이 나는데요. 항상 깃털 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아까 뒷날 밀대하고 6mm 밀대하고 차이가 뭐냐면 지금 머리 앞부분을 아까 제가 그 전단계 날르면서 올리듯이 했는데 6mm는 거의 여기를 밀 게 사실 없어요. 내가 만약에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눈 위에 털을 제가 아까 여기 머지를 중간 클리퍼 제 긴 날로 밀었어요. 여기를 중간 클리퍼 날로 밀었으니 여기는 중간 클리퍼로 미는데 얘도 똑같이 이 머리 두상을 잡고 살짝 뒤로 당기세요. 이렇게. 눈 찢어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가위 흔들 거 없이 깔끔하게 돼요. 여기도. 항상 내가 지금 몇 번 날로 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날로 밀고 있는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날에 대한 것은 혼동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척추 껴도 돌리면서 밀고 있는데 손으로 제가 이렇게 밀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살을. 왜냐면 그냥 살이 많은 아이들인데 그냥 이렇게 밀면서 해도 돼요. 근데 살이 탄력이 많고 많이 늘어지는 아이들은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롤링하듯이. 이렇게 미시면 6mm는 아까 밀었던 13mm보다 많이 짧은 느낌이긴 하는데 지금 얘는 모량이 많기 때문에 6mm를 밀어도 피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런 아이들, 흰색털을 가진 아이들은 피부색이 보이는 아이들이 보통 많죠. 그래서 그 아이 견종에 따른 손님이 얘 몇 번 날려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밀기 편하다고 3mm요? 이게 아니라 이 살이 보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량이 적고 피부가 털이 하얗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긴 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긴 날을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밀 때는 깃털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깃털 들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털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는 그냥 위에 아래를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겹쳐있는 털 부분이잖아요. 털이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와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의 털을 옆으로 한번 밀어주고 이쪽도 옆으로 한번 밀어주면서 여기서를 깔끔하게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별로 가위될 거 없고 깔끔하게 밀어요. 원라인. 근데 만약에 털의 색이 진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래도 좀 안 밀리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숟가락으로 정리 조금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가슴 부분. 여기도 동그랗게 두 개 모이잖아요. 여기도 동그랗게 클리퍼를 돌리면서 미시면 되는데 여기는 밀었을 때, 그 살리기 같은 거 밀었을 때 여기 두 개만 훅 비어 보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쵸? 여기는 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손님분들이 여기 털만 짧게 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강아지는 털이 여기 모이는 곳이라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6mm를 밀게 되면 6mm도 발 라인을 우리가 파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3mm 할 때부터 발 그 사이를 파거든요. 거기 3mm 할 때만 제가 발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거기에 마무리를 할게요. 미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하는 거 너무 처음에 목숨 내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절대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천천히 상처만 내지 마. 제 지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희 직원들은 그러죠. 사장님은 1시간에 2마리씩 땀을 완성을 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데 익숙해지면 그때 그렇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만약에 너 미용 왜 늦게 빨리빨리 좀 하지? 라고 요청한 사장님이 있다면 오너 잘못입니다. 본인 잘못 아니에요. 왜냐면 빨리 하다가 상처가 나면 어차피 그 책임은 오너가 책임져야 되는데 절대 급하게 맘먹지 마세요. 미용은 저는 급하게 미용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유롭게 하는 편이고, 만약에 문의 아이가 뭐 미용을 하러 왔어요. 그럼 건축부한테 얘기해요. 저 얘 미용 하루 종일 할게요. 반나절 할게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 미용하면 미용 바로 안 해요. 바로 안 하고 놀아요. 서브놀이 하고 간식 주고 산책 갔다 오고 놀아요. 친해져요. 그 다음에 미용해요. 그럼 걔 저 물지 않아요. 문의 아이 미용 오면 전 바로 미용 안 하고 보통 아이하고 놀다가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산책을 되게 자주 시켜요. 산책 갔다 와. 자주 시켜요. 왜냐면 그거는 강아지하고 친해지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산책 가서 아이하고 놀다 오라고 시켜요. 직원들한테.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 미용할 때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미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제가 지금 들어 올려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턱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밀면 턱을 다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얘를 계속 안 들고 좁히거나 다리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건드리기.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못 건드리게 하는 아이는 대퇴부를 잡고요. 여기를 똑같이 당기는데 다리를 자꾸 당기는 거. 전 이렇게 당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할 때 주저앉거나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못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를 잡고 들어 올려서 엄지손가락으로 마찬가지 4개 손가락으로 밀어요. 살을 밀고 엄지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밀고 엄지손가락으로 당겨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하든지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좀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거나 주저앉는 아이들은. 그럼 웬만하면은 턱업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털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반쪽만 밀어가지고 지저분한데요. 여기 털 밀 때 보세요. 이렇게 턱까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한 번에 지나가요. 이렇게 턱까지. 여기 살이 좀 많아서 접히는 살이 별로 없는 아이들은 한 번에 올라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익숙해 주신 다음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무리 해도 접지가 무서워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 다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거 지금 3mm고 얘는 1.8이에요. 1.8인데 1.8 날로 젖꼭지만 여기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젖꼭지. 너무 무서우면. 그거 하시다 보면 그냥 괜찮으실 거예요. 젖꼭지만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젖꼭지가 상처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나봐요. 젖꼭지가 반이 두명을 걸로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요. 애들 상처나는 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애기들 3mm 밀었을 때 저희들 발가락 사이 하는 부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3mm 밀었을 때 발가락 같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파면 발등 올린 것처럼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옛날에 미용하시던 분들이 미용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가 몸을 몇 밀리를 밀든 어떤 스타일의 미용을 하든 전부 발등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미용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요즘 방식에 맞는 미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발등 라인을 잡는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추가 요금 받아야지 그걸 왜 공짜로 해줍니까? 그쵸? 꼭 추가 요금 10,000원 받고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발등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손님분들이 발등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꼭 물어봐요. 왜 올리시는데요? 강아지는 발에 털이 있는 게 건강한데요? 라고 설득을 시켜서 웬만하면 잘 안 밀어요. 밀어라는 아이들은 밀지만
근데 직원들은 그러죠. 사장님, 10,000원 바꿔주지 왜 맨날 안 해줘요? 맨날 이 말을 하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발에 뭐 십진 있고 이렇다고 발 미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핥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미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이를 다 이렇게 밀면 발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발은 저희가 제대로 잘 보여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많이 안고 하는 편이거든요. 발을 할 때는. 일단 앞발 한쪽만 먼저 민 다음에 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밀 때 강아지들 보면은 보통 며느리 발톱이 앞발에만 주로 있지만 뒷발에도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밀 때 그걸 생각 안 하고 밀어서 뒷다리에 있는 며느리 발톱을 잘라내는 경우가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밀 때는 뒷발을 만져보시고 얘가 며느리가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클리퍼 미용을 할 때 많이 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 턱업 그리고 뒷다리에 며느리 발톱이거든요. 항상 그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주젓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잘라버리는 경우, 벽곡이 자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다음부터 많은 편이고요. 이게 너무 착하네요. 어쩜 이렇게 착하지? 제가 가슴 부분은 여러 번 나눠서 밀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털이 몰려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털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역시 여러 번 나눠서 여기 털을 나눠서 밀었거든요. 여기 털이 겹쳐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제가 여러 방향으로 털 방향 따라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 아까는 털이 길어서 잘 안 보였는데요. 털이 짧아지면 보이는 게 뭐예요? 다리에 겹치는 털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위아래로 미는 게 아니라 팔에 겹치는 부분에 여기 털을 이쪽으로 한번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밀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긴 털을 제거할 때는 위아래로 밀겠죠. 밀고 나서 한 번 더 이 털의 결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인이 굳이 가위 되지 않아도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긴날 미용할 때 그 겨드랑이 들어서 미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까 한 것처럼 털 밀어서 이렇게 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겨드랑이를 든 다음에 중간 클리퍼 제 긴 날로 겨드랑이를 밀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클리퍼 밀 때 딱 붙여가지고 밀잖아요. 겨드랑이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겨드랑이는 이 클리퍼를 내가 살짝 1, 2mm 띈다는 생각으로 살짝 띄고 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겨드랑이가 훅 비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겨드랑이 이거 너무 무섭다, 큰 거는 너무 무서우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하실 때는 겨드랑이 똑같은 방법으로 잡고 얘로 살짝 클리퍼를 1, 2mm 띄워서 민다는 생각으로 겨드랑이 이렇게 밀어줘야 겨드랑이가 훅 비어 보이는 느낌 없이 똑같은 3mm의 느낌으로 밀려요. 지금 이게 3mm고 이게 1.8mm예요. 1.8, 1.9 보통 그렇죠. 날 차이가 1.1mm, 1.2mm 밖에 안 돼요. 그 눈으로 볼 때 1mm 차이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강아지 몸이 1mm를 딱 다르게 밀었을 때 티가 나요. 근데 겨드랑이 이걸로 확 붙여가지고 미시면 안 되고 조금 띄워서 미셔야 돼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애기 발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애기 발을 3mm를 밀 때는 여기 발가락이 나오게 보통 밀잖아요. 먼저 할 때는 지금 이 3mm 날로 먼저 이 발을 사이를 다 미세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하나를 다 이렇게 미시고요. 집이 미국인데 갈 때마다 항상 미용국을 챙겨가서 우리 애기들 미용을 해주는데요.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털을 한 번도 안 밀었었는데 애가 피부가 좀 안 좋다고 밀어달래요. 근데 애를 발가락을 잡고 이렇게 한 올 한 올 털을 밀고 있으니까 네일 아트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섬세한지 몰랐다고. 도르민 가면 60, 90 냈는데 아까운 게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브레민 가서 6만원 60불 내는 거 아까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손님분들도 미용하는 걸 직접 보게 되면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히려 아시게 되는데 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그게 비싸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발 하는 걸 보여드리면 먼저 발을 3mm 날로 밀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 미시면 안 돼요. 다 미시면 안 되고 중간 클립을 제 긴 날로 발가락 앞에 나온 털만 밀어주면 되는데 발 패드하고 이 발등하고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여기에 털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솟아 올라오는 것만 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 털하고 여기를 위에까지 다 밀면 훅 비어 보이거든요. 발가락을 잡을 때마다 발 패드와 발등 위를 잡아서 이렇게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털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럼 내가 굳이 손가락으로 빼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할 건 뭐냐면 그 관리가 조금 안 돼서 발이 떡이 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미시면 안 돼요.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서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클리퍼로 밀 수 있는 만큼만 밀고 목욕한 후에 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 싫어. 우리 얌전이도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솟아 올라오는 털만 미셔야 돼요. 지금 그 발가락 사이를 할 때는 위에 걸 하기 전에 발패드를 먼저 미세요. 지금 얘는 아직 여기 밑에 위생 안에서 발패드에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내가 아까는 저희가 그 긴 날 미용을 할 거라서 발가락 사이를 안 밀었어요. 만약에 제가 3mm를 밀어요. 3mm를 밀 때 이 발패드의 밑에를 할 때는 이 깃털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뒷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깃털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잠깐만 여기 뒷다리 보시면은 3mm를 할 때는 발등을 미실 때 아까 제가 이렇게 튀어나온 털만 밀었어요. 이제 3mm 밀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안쪽면까지 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밑에서. 날개는 어떻게 돼요? 날은 중간 클리퍼 제일 긴 날이요. 요 제일 짧은 날이요. 짧은 거예요? 네. 위에 할 때는 중간 클리퍼 제일 긴 날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미니 클리퍼를 밀잖아요. 저 그냥 미니 클리퍼 안 쓰고 이걸로 하는 건데 중간 클리퍼에 제일 짧은 날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살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하실 때는 중간 클리퍼에 제일 긴 날로 바꾸시고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밀었어요. 밀었으면 중간 클리퍼에 제일 긴 날로 해서 발가락 아까처럼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에 튀어나온 털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가락 사이에 덜 밀린 털만. 그러면 발패드를 할 때 밑에서 이 사이 털을 좀 잘라주게 되면 위에서는 밀 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 발톱 사이에 있는 털 외에는 거의 자를 털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mm 할 때 바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실 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없으면 제가 질문할까요?
역으로 미실 때 순서는 똑같아요, 아까. 긴 날하고 짧은 날 밀 때하고 순서는 똑같고요. 그, 손님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저희가 보통 샵에서 아이 미는, 클리퍼 미는 거에 대해서 3mm 할 때는 보통 저희는 4kg 기준에서 35,000원이에요. 얘를 밀어요. 얘가 3kg가 넘지 않는다면 얘 45,000원이에요. 35,000원이에요. 저희 샵에서는 35,000원인데 얘를 아까 길게 밀었어요. 그러면 얘는 5만원이에요. 아까 전 13mm 밀었죠. 왜 손님들이 물어보죠. 왜 길게 밀면 추가 요금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길게 밀면 추가 요금 왜 있을까요? 본인의 손님 입장이라면 근데 그거 아까워서 길게 밀려고 하다가 3mm로 바꾸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길게 밀면 저희가 왜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해. 설정리? 설정 못 드리고요. 저는 사실 길게 미는 게 더 편해요. 3mm를 밀면 정말 하나까지 다 안 보이게 밀어야 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밀면 티 안 나거든요. 전 길게 미는 게 훨씬 편해요. 더 빨리 끝나고. 짧게보다 전 길게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쨌든 길게 미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얘를 3mm를 밀고 드라이를 하는 것과 13mm를 밀어서 드라이를 하는 것과 일단 목욕 시간과 드라이 시간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3mm를 밀면 가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길게 밀면 가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회오리 부분, 만나는 부분, 거기는 뭐 전혀 안 들어가는 말씀드렸잖아요.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얘는 지금 엉덩이 미리 밀지 말 걸 그랬네요. 만약에 13mm를 밀었어요. 그러면 길게 여기 바로 꼬리 옆부분 여기가 털이 많아요. 그러면 길게 밀면 어떻게 되냐면 꼬리를 여기를 여기 가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길게 밀면 이 부분도 가위로 정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이나 가슴의 헤어릴 부분이나 여기 엘보 여기 팔꿈치 부분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빈 가위가 혹시라도 좀 가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숟가위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긴 날이 들어가면 가위가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mm로 다 전체 클리핑을 했어요. 다 밀고 목욕하고 보내면 끝이에요. 긴 날 미용은 가위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목욕과 드라이 시간에 최소 10분 이상은 더 걸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받아야죠. 그렇죠? 긴 날 미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샵에서 저희 샵도 마찬가지지만 6mm는 보통 추가 요금 5,000원, 뭐 10mm는 만원, 20mm는 15,000원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요. 사실 20mm는 거의 가위값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길게 밀었을 때 얼굴에 대한 라인도 길게 밀었을 때와 짧게 밀었을 때가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 부분도 가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 날 미용을 할 때는 추가 요금이 또 있는 겁니다. 쌤 말투할 때요. 네. 수제비 할 때 어느 부분 하세요? 수제비. 수제비요? 네. 그거 할 때 귀 안쪽이 되게 지저분한데. 아, 귀 안쪽은 네. 어떻게 하냐면요. 귀 안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말티인데 아무나 꺼내온 건데 말티 꺼내고 그랬나봐요. 귀가 저희가 지금 그 귀털을 제가 뽑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뽑고 귀볼 앞에 여기 털은 중간 클리퍼에 미니 클리퍼 혹은 중간 클리퍼 짧은 날 이걸로 여기 앞에 귓볼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보통 귀를 밀면 여기에 이렇게 모아지는 이렇게 털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 동그랗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미시면 돼요. 근데 털을 길게 밀거나 6mm 이상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털과 여기 민 털과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는 꼭 숟가락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귓볼 앞에를 민 거는 얘는 뭐 0.9mm예요. 그러니까 나 중간 클리퍼니까 그러니까 미니 클리퍼 정으로 했으니까 얘는 1.8mm죠. 1.8mm예요. 근데 여기는 6mm예요. 그러면 털에 대한 이게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꼭 숟가락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귀 있잖아요. 아, 귀 여기 안 되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중간 클리퍼 제일 짧은 거나 아니면 중간 날로 짧은 거 써도 돼요? 네, 짧은 거 해도 돼요. 저는 근데 보통 중간 날로 제일 많이 하는데 크게 상관없고요. 여기를 좀 밀어줘요, 저는.
안쪽이 지저분한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 모량이 터지는 애가 있는데 비숑 애기들 말고 비숑의 아빠. 비숑의 아빠는 깃털부터 여기까지가 다 털복숭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걔는 아내를 항상 밀어줘요. 안 그러면 귀 안에까지 이만큼 비숑 털같이 차라리 있는 애는 편한데 없는 애가 더 힘들죠. 기름기도 없는 애가 붙어가지고요. 기름진 애들은 조금 힘들죠. 귀 안쪽은 중간 클리퍼로, 그러니까 미니 클리퍼로. 저는 미니 클리퍼를 안 가져와 전부 중간 클리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미니 클리퍼나 중간 클리퍼를 짧은 날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밀었을 때 귀에 라인이 너무 많이 잘리거나 하지 않게 라인 일정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얼굴 같은 경우는 보통 긴 날 미용을 할 때는 얼굴을 보통 같이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을 다 미는 경우에는 다 밀고 크라운 귀 꼬리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앞에 얼굴 머질 부분은 V자를 밀어도 되고요. 아까 제가 남긴 것처럼 조금 더 많이 남겨도 돼요. 그거는 그 아이한테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많이, 원래 푸들 저희가 V자를 미는 거에 많이 익숙해서 그렇게 많이 미시는데, 조금만 남겨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밉지도 않고. 너무 많이 미는 것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건 조금만 미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질문할까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포메인데 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포메예요. 포메나 스피츠가 왔어요. 우리 애 3mm 빡으로 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털이 안 날 수 있다. 털이 안 날 수 있는 게 뭐죠? 클리퍼 증후군, 알로페시아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포메는 근데 꼭 클리퍼를 밀어서만 안 나는 게 아니라 가위를 해도 안 나는 애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밝힌 사람이 없어요. 네, 손님한테 이런 견종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면서 털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무조건 네 하고 밀어드릴게요 했다가 털 안 나면 미용하고 잘못됐다, 거기 소독도 안 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 꼭 해주셔야 되고, 클리퍼 미용을 할 때 가장 주의할 거. 제가 얘를 밀었어요. 이 날을 또 다음 아이 사용하고 할까요? 안 돼요. 저는 클리퍼 날을 되게 많이 꺼내놓고 써요. 제가 꺼내놓고 쓰는 날만 20몇 가지인데 그 날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같은 날의 번호가 많이 꺼내놓고 써요. 돈이 남아들어서가 아니라 소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로 이거를 했으면 다른 아이는 다른 날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이 많은 건 제가 얘를 미용을 했어요. 다음 아이가 왔어요. 그럼 다음 아이 미용할 동안 얘 한 미용의 클리퍼는 꼭 소독기에 넣어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절대 아이 미용 이거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뜨거워지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주 약한 화상을 전체를 다 입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일 만큼 클리퍼에 이게 이 클리퍼로 인한 게 쭉 뭐 선이 났거나 이랬다고 정말 뜨거울 때 미용한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견주가 뭐라고도 할 말 없어요. 미용사 잘못이에요. 저희가 주의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뜨겁지 않게 소독 잘 해야 되고, 이 아이가 피부에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모르는 남자가 면도한 걸로 저희 막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면도기를 쓰겠어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강아지 미용을 할 때 다른 아이가 한 미용의 클리퍼를 내 아이한테 하고 절대 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쓴 날이 내 아이한테도 할 수 있을 만큼 소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거의 기준 내 아이가 돼야 돼요. 얘도 내 아이처럼 하듯이 소독과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클리퍼 미용은 너무 간단한 미용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미용이 클리퍼 미용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다치기도 쉽고
주의할 것도 많고. 가위는 저희가 그냥 가위껏 하면 돼요. 근데 클리퍼는 할 때만 소독해야 되고, 발열 상태 항상 이렇게 확인하면 잘라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움직여서 갑자기 확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공도 쓰고 밀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미용이에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미용 전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할 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렵습니다, 클리퍼가. 아기가 베넷 미용을 왔어요. 태어난 지 이제 4개월 됐고, 접종이 5차가 막 끝났대요. 5차 끝나고 2주 됐어요. 베넷 미용 될까요? 전화가 왔어요. 네, 됩니다라고 아이를 받았어요. 손님이 밀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밀어주는 게 좋을까요? 베넷 미용을 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미용을 한 4개월 된 애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개월 동안 한 번 털을 안 잘랐으니까 길겠죠. 엉킨 피부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할까요? 베넷 미용. 베넷 미용은 강아지 견생에서 되게 중요한 미용이에요. 왜냐면 태어나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는 무서울 거고, 얘가 그 처음 겪는 미용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베넷 미용은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용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아이한테 어떻게 미용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베넷 미용. 제일 예쁜 분 한번 시켜볼까요? 베넷 미용은 많이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베넷 미용은 무조건 짧게 미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야 털이 잘 난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 사람 애기들은 애기 때 막 밀어주면 처음 나오는 털이 빳빳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많이 자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지 않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밀었어요. 그럼 처음 나오는 털은 짧게 뽀송뽀송 올라오기 때문에 우와, 털 많아진 것 같구나, 더 빳빳하게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가 털이 갑자기 많다가 확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얘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베넷 미용일수록 뭐 추위를 많이 탄다, 부끄러워한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가 좀 힘들 거예요. 갑자기 털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그때 베넷 미용 그러면 최소 아무리 짧아도요 10mm부터 시작을 해요. 베넷 미용. 털이 갑자기 줄어든 걸 조금 애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최소 10mm부터 미용을 하는데, 10mm로 해도 털이 그래도 거의 막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아이가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좀 어색해 할 수 있으니 며칠은 옷 좀 입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3mm로 민 게 아닌데도. 베넷 미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 미용하듯이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애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다가 싫어하면 안고 있다가 좀 시간 더 걸리면 어때요? 어차피 미용실은 2시간 잡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안고 천천히 하고 이렇게. 베넷 미용은 제가 미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용이거든요. 근데 베넷 미용은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게 최대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럴 거예요. 얘는 얌전한데 얌전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밀어요? 이게 제일 질문이 많잖아요. 얌전하지 않은데 너무 애가 무서워하고 좀 몸을 움츠린다. 그러면 억지를 밀면 다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2인 1조에서 직원 보고 잡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어요. 잡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암줄에 도움을 받아서 암줄 걸어놓고 애가 조금 저기 한쪽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꼭 암줄은 무게 거는 게 아니에요. 암줄은 몸의 중간에 걸어서도 되고요. 뒷다리에 걸어서도 돼요. 그러니까 허리 여기 이 부분에 허리에다가 잡으셔도 되고, 내가 앞에를 밀어야 되면 암줄을 허리에 대고 앞에를 미시면 되고, 내가 그리고 뒤를 밀어야 되는데 목은 애들 좀 싫어할 수 있죠. 그러면 암줄을 이렇게 옆으로 매시던가 여기에 매시던가 해서 암줄을 매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애기를 그냥 이렇게 안고서 미용을 하고 제가 거의 몸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고 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기를 안고 얘를 고정을 해야지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얘를 안았어요. 얘가 막 바작바작 나가려고 하죠.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정말 더 싫어하는 애가 돼버려요. 이게 아니라 아이를 잡았지만 얘가 튀어나가려고 할 때 여기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만 자꾸 그냥 안고 고정만 시키시면 돼요.
잠시 후에 얌전해지면 그때 미용하면 되고 또 난리쳐요. 또 멈춰요. 억지로 클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멈춰요. 내가 또 막 난리를 쳐요. 또 멈춰요. 잠깐 또 미용하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절대 손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 정말 미용 더 싫어하는 애가 돼버려요. 저희가 미용을 손님이 왔는데 한 번 올 아이가 아니라 우리 샵에 계속 올 아이가 되려면 얘는 우리 샵이 좋아야지 돼요. 내가 좋아야지 돼요. 그래야 계속 오고 엄마가 집에 갔을 때 얘는 여기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잘 놀아. 근데 그거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집에 가면 숨어있고 밥도 안 먹고 그런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비절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그 사이드에서 봤을 때 그 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한 번 혹시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비절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통 밀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면 항상 지저분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뼈가 있고 여기 푹 들어가 있고 비절이 있으면 이 살을 이렇게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하고 밀면 위험하니까 손 잡고서 할게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당기면 이 긴 털 보이세요? 이게 요 속에 들어가준 털이거든요. 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워요? 손가락 넣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밀어준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 안에서 이만큼 솟아 올라와요. 그러면 이 솟아 올라온 털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절 부분의 털도 여기까지 왔어요. 비절 부분의 털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면의 털은 다리를 그냥 잡으면 얘가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이 대퇴부를 다 잡는데 대퇴부를 잡고 위에 털은 제가 빼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잡긴 잡는데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만 옆으로 해서 여기 안쪽 털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면은 안쪽에 온폭 들어간 털은 어떻게 밀까요? 여기 똑같아요. 제가 살 미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사이털 요거 나온 거 보이세요? 이 털? 요 털이 지금 온폭 들어간 곳에 있는 털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 잡고 얘를 살짝 살을 잡으세요. 잡아서 여기 털이 안에 온폭 들어가는 곳에 있는 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는 어떻게 밀어요 이게 아니라 아이가 살이 이렇게 올록볼록 돼 있고 뼈가 있고 이러면 그냥 내가 거기에 밀어야 할 곳을 최대한 평평한 쪽으로 살을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평평한 곳으로 살을 옮겨서 미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다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통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깨끗하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조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더라?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평평한 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 살 평평한 쪽으로 옮기려면 내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이 전체 클리핑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지금은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잘하는 사람들의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팁도 많이 얻어서 내가 진짜 해보면서 나만의 거를 또다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자기 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계속 맨날 공부하고 맨날 시험 보고 항상 그러고 있는데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공부를 안 할 때보다 공부를 할 때가 더 어렵고 더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공부하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어가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잘하시는 분들 거 학원에서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많이 보고 강사님들한테 배우고 하면서 자기만의 거를 좀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 되게 그 잘 가르치는 학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강사님들 실력이 좋으시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